오늘의 코인, 오늘은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요. 좀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바이를 다녀오셨다라고 들었는데 두바이는 좀 잘 다녀오셨을까요? 네, 마침 또 이제 겨울에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름에 가서 거의 뭐 평균 온도가 42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오에는 좀 돌아다니지 못하고 뭐 새벽이나 밤 그때 좀 돌아다녔습니다. 네, 또 우리 NFT의 글로벌 동향을 또 체크하기 위해서 또 출장까지 다녀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두들이 최근에 투자를 받은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이죠. 모마에서 디지털 아트에 관련해서 앞으로 좀 역할 변경을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NFT인데 NFT를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아트를 현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최초에는 어떤 메타버스 내에서의 엔터티로서의 NFT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세 가지의 주제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들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두들 하면 뭐 BAYC 크립토펑크와 함께 NFT가 이제 블루칩으로 통하는데요. 네. 두들을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감탄하실 정도로 상당히 귀여운 외모. 귀여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색감.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생긴 아이들의 공책이나 뭐 크레파스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싶은 그런 그림인데 최근에 이 두들이 투자를 크게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누가 투자를 했냐면 지금 레딧 창업자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776라는 그런 회사가 투자를 해서 약 5,4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투자 받은 자금을 가지고 음악이나 게임 쪽으로 좀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들이 굉장히 큰 투자를 받았는데 이 이후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BAYC만 자주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소유권 그리고 2차 저작권을 소유자에게 줬잖아요. 네. 근데 두들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 것 같아요. 네. 네. 두들은 10만 달러 정도까지만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어떤 10만 달러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을 치면 막 1억 4천 정도까지는 어떤 계약서 없이도 어떤 상업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소유권을 저작권 한 반 정도만 조금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의 반 정도만 이제 소유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유권을 인정했다라는 거는 이 소유권에 관해서 파생되어지는 좀 다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의미를 하는데 그럼 왜 반만 좀 인정을 했을까요, 대표님? 그 회사 측면에서 그 두들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서 IP 사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염두를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을 전체를 다 준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손을 놓고 뒤에서 이렇게 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소유권을 반만 인정함으로써 소유자들도 소규모로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IP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들의 이 소유권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봤는데 추가적으로 이 두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두들을 지켜봐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시사점에 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두두를 자세히 보시면 네. 진짜 어린 아이들도 갖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귀여워요. 매력적인 네. 예,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들이 음악 산업과 이제 게임 산업 쪽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들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떤 음악적인 요소와 이제 결합을 해서 이 두들 캐릭터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 메타 휴먼으로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게임 쪽으로 두들 캐릭터를 가지고서 어떤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게임에 두들 캐릭터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이 두들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들의 소유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들 캐릭터가 좀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두들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이 많아지면 뭐 소유자들한테 어떤 다양한 베네핏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두들의 횡보 그리고 가격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들이 앞으로는 이제 음악이나 게임 산업에 좀 진출을 하게 돼서 두들 자체로서의 확장성도 좀 늘릴 수가 있고 두들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좀 수익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된다면 또 그러한 이득은 소유하고 있는 또 소유권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받아내기까지가 힘들었을 텐데 이 투자를 받았다는 데에 좀 의미를 두고 앞으로의 횡보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에 관련된 또 NFT 이야기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네.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뉴욕에 가시면은 모마라고 네. 그런 뉴욕 현대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하죠. 네. 예, 그 약자는 The Museum of Modern Art History의 약자죠. 그래서 현대 예술 역사에 관한 박물관이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미술 작품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뉴욕 현대 미술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마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작품을 걸어놓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재단에서 위탁한 작품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전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CBS의 창업자인 윌리엄 페일리 재단에서 네. 본인들이 소유한 작품 81점 중 한 26점 정도를 팔겠다. 소더비를 통해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모마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모마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어떤 작품을 팔지.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모마에서 향후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현대 미술에 대해서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NFT와 디지털 자산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모마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의 변경 및 확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모마라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그 현대 미술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디지털 아트잖아요. 네. 그 디지털 아트 내에서 또 NFT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재배치, 재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모마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현대 미술의 아이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산 재조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상호 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뉴욕의 현대 미술관인 모마가 이제 7천만 달러의 예술 컬렉션을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 판매된 돈으로 어떻게 또 다양한 형태로 이 예술 작품들을 확장시킬지가 좀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역할의 이제 변경과 확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산 이제 재배치가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인 NFT 구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이 드는데 대표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모마의 앞으로의 횡보가? 예, 모마에서도 NFT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그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직접? 네, 직접 얘기를 모마 했어요. 측에서 얘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오. 모마가 컬렉터블을 구매를 할지 아니면은 뭐 비플이나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술품을 구매할지 아니면은 정말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팝 아티스트 중에서 뭐 디지털 아트로 전향한 사람의 작품을 구매할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재밌는 점은 그런
모마에 갔을 때 좀 상징적인 그림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가보면 좀 피카소 그림, 고흐 그림, 못 여러 가지 가봤습니다. 네. 그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팔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주요 관심사가 네.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징적인 그림들은 좀 안 판다라고 그쵸. 얘기를 네.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작품 중에 르누아르 작품이나 그리고 뭐 헨리 루소의 작품들은 팔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헨리에타 모리에스의 초상을 위한 세 가지 연구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팔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마 측에서도 실제로 이제 시그니처가 되는 그런 작품들은 아무래도 팔기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보존을 하고 몇몇 개의 작품을 실제로 팔 예정이다라고 또 모마 측에서 얘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좀 행보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모마 측에서 직접적으로 NFT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계에서 이제 NFT는 빼놓고 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관에서 이제 NFT 작품을 전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이 볼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시사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네. 뭐 디지털 아트, NFT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보다 좀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실물이 아니니까. 네. 근데 뉴욕 현대미술관은 정말 현대를 대표하는 미술 맞아요.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서 이제는 디지털 아트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기존에 있는 그림을 팔고 디지털 아트를 사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교육한다는 점은 앞으로 디지털 아트와 NFT가 충분히 뭐 성장할 수 있고 그게 미술의 주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좀 의미가 있는 횡보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역시도 NFT 관련한 이야기인데, 게임 NFT 관련해서 오늘 또 추가적인 내용도 좀 준비하셨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 메타버스와 엔진에서 이번에는 뭐 GTA5 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GTA5를 많이 알고 계세요. 정말 큰 오픈 월드라서 그 안에서 캐릭터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뭐 차를 이렇게 훔쳐 타고 훔쳐낼 수도 있어요. 네, 사람도 때리고 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들을 준 게임인데요. 이번에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NFT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서 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하면 ERC1155라는 그런 NFT 표준이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엔진이에요. 즉 게임과 상당히 밀착한 그런 회사인데 그 엔진이 폴카닷 위에 인피니티라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번에 이제 첫 번째 NFT로 마이 메타버스의 스위트 홈, 메타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메타홈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마이 메타버스 포털에 그게 딱 들어가서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제 포털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월드에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NFT로 그 메타홈을 구매를 하면 자기가 특정 지역에 자기 들어갈 집을 수.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도 선택하고 우와, 이런 네.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GTA5의 서버 내에서 자기들이 이제 미션도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 NFT를 선택을 하면 슈퍼카가 나와요. 우와. 그러면 그 슈퍼카를 타고 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미션을 수행하면 또 돈을 받는데 그 돈으로 NFT도 살 수 다시 있습니다. 살 수 있고. 예.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는 NFT를 선택하면 엄청난 스페셜 검이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이 NFT가 기존에는 이렇게 게임 쪽에 잘 접목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처럼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게임의 강자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있던 게임과 접목을 하면서 실제 메타버스 내에서의 NFT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를 좀 보여주는 대표님이 그런 더 기사가. 신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네. 더 이제 신나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 바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NFT가 지금 디지털 아트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루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게임을 만든 MMORPG나 MMO를 만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메타버스는 상당히 이제 초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듯 게임의 강자들이 점점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NFT를 만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임 내에서 NFT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아마 뭐 빠르면 뭐 내년 초반에는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NFT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예술 작품 속에서의 NFT 그리고 NFT의 예술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모마에 관한 이야기로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게임 쪽에서도 이 NFT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얼마나 또 흥미롭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서 오늘은 이 내용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마인크래프트의 게임 속에서 NFT를 사용해서 또 다른 포털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좋은 검을 또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슈퍼카까지도 좀 누려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의 재미를 좀 극대화시키는 NFT 활용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